왜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지 못할까요?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면 왜 계속 이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걸까 하는 질문을 한 번쯤은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불편하고 힘든 관계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관계는 끝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끊지 못하는 심리적 이유가 존재합니다. 이건 단순히 성격이나 상대방의 태도 때문만이 아닙니다. 사실 관계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깊은 감정적인 갈등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관계를 끊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왜 우리가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여러분의 일상이나 감정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이번 영상을 통해 자신의 감정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표현해 주세요. 첫 번째, 공감과 연민 때문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끊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상대방에 대한 공감과 연민입니다.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면서 그들의 상황을 자신이 느끼는 문제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곤 합니다. 이 책임감은 종종 우리가 그 관계를 끊지 못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을 가지면 우리는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면서 관계를 끝내는 것이 옳은 선택이 아닐까 하는 갈등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연민을 느끼는 사람은 상대방의 아픔을 자신도 느끼고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관계를 계속 이어가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런 감정은 우리가 상대방의 처지에 깊이 동정하며 그들을 떠나보내는 일이 그 사람에게 더 큰 상처가 될까봐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보다 타인의 감정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생기면 자신의 필요와 감정은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상대방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이나 편안함을 희생하면서까지 관계를 지속하려는 마음이 커집니다. 이것은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때로는 자신을 지나치게 희생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연민이나 공감이 너무 지나치면 나중에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가 무시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서도 상대방의 요구에 맞추는 것은 감정적으로 고립되거나 점차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려고 하면서 자신을 소홀히 하게 된다면 그 관계가 결코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돌보고 감정을 잘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연민을 느낀다고 해서 무조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상호 존중과 균형을 바탕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자신의 감정이나 경계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국 상대방을 돕고 싶다는 마음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소홀히 하면서 관계를 지속하면 결국 자신도 더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연민과 공감을 잘 조절하는 법을 배우며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는 마음이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상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관계를 끊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깊은 애착이 형성되었을 때 그 관계를 끊는 것은 단순히 관계의 끝을 넘어서 자기 자신을 잃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관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이나 자기 가치가 일부 형성되어 있어서 그 관계가 끝나면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사실, 상실의 두려움은 인간 본능의 일부분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실을 경험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건 그 관계를 통해 자신이 얻었던 안정감과 애정을 한순간에 잃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관계를 지속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런 두려움은 때때로 혼자 남는 것에 대한 불안으로 연결됩니다. 사람들이 관계를 끊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불안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혼자 남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남는 것이 외로움, 버림받는 느낌,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관계라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마음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관계를 끊으면 그 사람을 영원히 잃게 된다는 생각에 끌려 자신의 행복을 타인의 감정에 맞추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의 연결고리가 자기 존재의 일부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상실의 두려움은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종종 상실이 곧 자신을 버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자아 존중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사람과의 관계가 끝나면 자기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이 커지고 결국 그 관계를 끊지 못하는 이유로 작용합니다. 그렇지만 상실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항상 옳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우선시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불편한 관계가 계속 이어질 때 그 관계가 자신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상실의 두려움을 없애는 것은 쉽지 않지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결국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남는 것이 두려울 수 있지만 사실 그 두려움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극복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자기 자신과의 소중한 관계가 우리의 삶에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자기 가치와 자아 존중감의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가치가 타인의 인정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때 자신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칭찬을 받지 못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가 감소한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인정하거나 칭찬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가 낮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람들은 자아 존중감이 타인의 시선에 의존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관계를 끝내는 것이 단순히 관계의 끝을 넘어서 자기 존중감의 위축을 의미하게 됩니다. 특히 자기 가치가 타인의 평가에 의존할 때 관계를 끊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자신을 버리는 느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아 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타인의 인정을 중요시하며 그 인정받기를 위해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려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얻는 인정과 칭찬은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가치가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보다 타인의 반응을 더 중요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무시하면서도 상대방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거나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관계를 지속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아 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대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의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평가를 자기 가치의 척도로 삼게 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자신이 무가치해진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심리는 그 사람을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만들게 하며 자기 자신의 행복을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고 하는 행동을 유도합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불편한 관계를 끝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가치는 타인의 평가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자아 존중감은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은 외부의 평가가 아닌 자기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가치를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우선시하는 태도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존중감을 키우는 것은 관계를 끊어야 할 때 더 건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면 우리는 불편한 관계를 끊는데 두려움을 덜 느끼게 됩니다. 대신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자기 가치가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더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의존성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심리적 의존 때문에 관계를 끊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많고 감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의존적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지원이나 정서적 지원을 상대방에게 받는 상황에서는 관계를 끊는 것이 자기 자신을 떠나보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때 그 관계를 끝내는 것은 그 사람에게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지원이나 위안을 받아들이며 자신을 지탱하는 힘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끝날 때 자신이 홀로 서기 어렵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의존적인 관계는 특히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불확실하고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상대방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강해지는데 이는 안정감을 느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에서 의존이 너무 강해지면 자기 자신을 잃고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결과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상대방에게 기대게 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서적 의존도 큰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에게서 위안을 얻거나 안정감을 느끼려고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불안하거나 외로울 때 그 사람이 자기 감정을 채워주는 존재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 관계가 끊어질 경우 자신이 정서적인 공허함에 빠질까봐 두려워합니다. 이런 경우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보다는 상대방과의 관계 유지가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게 됩니다. 경제적 의존 또한 관계를 끊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사람 때문에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계를 끊는 것이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과의 관계가 자기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자신이 자존감을 경제적인 지원에 의존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경제적 의존은 단순히 금전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적인 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계를 끊는 것이 자기 존재를 위협하는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의존성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놓고 타인에게 기대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관계를 끊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과의 연결을 끊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연결도 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존적인 관계가 자기 성장이나 행복에 방해가 된다면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 경제적, 정서적 자립을 위해 의존적 관계를 끊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찾는 길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갈등 회피 성향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갈등을 피하려는 성향 때문에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직면하는 것보다 회피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성향은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방식일 수 있지만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관계를 끌고 가게 됩니다. 갈등을 피하려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직접적인 갈등을 피하기 위해 관계를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말을 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을 마주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갈등을 피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그 결과 문제를 피하고 시간을 끌면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갈등을 피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갈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불편한 상황이나 감정이 쌓이게 되어 결국 그 관계는 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갈등을 회피하면서 불편한 감정이나 문제를 지속적으로 억누르게 되면 이로 인해 내면적인 스트레스가 쌓이고 점점 감정적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결국 그 관계에서의 불편함이 자기 자신에게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갈등 회피 성향은 불편한 상황이나 감정을 다루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이나 불안정한 상황을 마주하는 것이 힘들어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편한 관계라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지속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그 상황을 잠재적으로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갈등을 회피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되어 결국 더 큰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향은 특히 감정적으로 예민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들은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갈등 자체를 피하려고 하며 감정을 표현하는 것보다 불편한 상황을 참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갈등을 피하는 것이 항상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억제하면서 쌓이게 되는 스트레스가 심리적 압박감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갈등을 피하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지만 갈등을 직면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이해를 깊이 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관계에 더 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국 갈등을 피하는 것보다 직면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관계에서 성숙해지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불편한 상황을 건강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더 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큰 사람들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불편하거나 힘든 관계라도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편이 자신에게 더 편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새로운 환경이나 관계로의 적응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언제나 불확실성과 불안을 동반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성은 많은 사람들이 회피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익숙한 불편함을 계속 유지하려는 경향이 커집니다. 익숙한 불편함이라도 그것이 자신에게 잘못된 관계나 고통을 주는 관계라고 해도 사람들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변화가 두려운 이유는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그로 인해 변화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커집니다. 불편한 관계를 끝내는 것 역시 그 관계가 끝나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내가 그 변화를 잘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이 동반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불확실한 미래보다 현재의 불편한 상황을 더 견디기 쉬워합니다. 이는 지금 당장 익숙한 상황이기 때문에 변화로 인해 새로운 문제나 상황을 마주할 가능성보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적응하는 데 필요한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들은 변화를 시도하기보다 현재의 상황을 계속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관계라도 그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작은 안정감이나 위안이 있기 때문에 변화를 시도하기보다 현재의 상황을 계속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또한 변화는 자기 자신을 다시 정의하고 재정비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동반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려는 심리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관계를 끊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는 불확실성과 고립감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불편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결국 현재의 불편한 상황을 더 지속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변화가 두렵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클 수 있지만 변화는 종종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불편한 관계를 끊고 나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시작하면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게 되고 더 나은 사람들과 새로운 경험을 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용기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그 두려움을 직시하고 자신을 믿고 변화에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확실성은 불안감을 주지만 그 안에 숨겨진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우리가 성장하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7번째, 미래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언젠가는 변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관계를 끝내지 못하고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현재의 어려움이 일시적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변할 날을 기다리며 계속 관계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은 그들에게 지금의 불편함을 견디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변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갈등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그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이러한 심리는 희망적 사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이나 성격이 결국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은 그 관계가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주고 그 변화가 올 때까지 참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는 사람들에게 현재의 불편함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제공하지만 그 힘이 현실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정한 관계가 지속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지나치게 클 경우 현재의 문제에 집중하지 않게 되고 상대방의 변화를 기다리며 시간만 흘러가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변화에 대한 기대는 당장 해결해야 할 갈등을 뒤로 미루게 만들며
현재의 어려움을 직시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대감은 점점 지나치게 희망적이거나 비현실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바뀔 가능성을 믿고 기다리지만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기다림은 점점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만들고 결국 자기 자신이 계속해서 희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는 때로 현실을 직시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바뀔 것이라는 믿음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동기가 되기도 하지만 그 믿음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면 관계가 계속해서 불편한 상태로 지속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믿고 지금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경향이 있지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미래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미래에 대한 기대만으로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단기적인 해결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변화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보다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원하는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고 지금 당장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지만 그 기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현재의 관계에서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관계를 끊지 못하는 이유로 작용할 수 있지만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노력이 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변화를 먼저 시도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익숙해져 버립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 자기 가치의 불확실성, 갈등을 피하려는 성향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끊는 것이 자신을 버리는 일처럼 느껴지고 상대방이 변할 것이라는 희망에 매달려 지금의 불편함을 참고 견디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 자신을 잃고 고통 속에서 계속 억눌려 살아가는 것은 결코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불편한 관계에서 벗어나는 용기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그 관계가 나를 괴롭히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스스로가 소중해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자기 존중의 첫 단계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평화는 더 이상 불필요한 관계에서 끊어내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가치를 깨닫고 자신을 사랑하며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불편한 관계를 끝내는 것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위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힘을 얻을 때 비로소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관계도 우리를 억누르고 상처 주고 소멸시키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볼 수 있을 때 자신감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자신에게 솔직해지세요. 불편한 관계를 끊는 용기를 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세요. 그렇게 되면 변화가 두려워도 더 나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을까요? 오늘도 지혜 한 조각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